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장에서 일하는 남편을 둔 30대 주부입니다.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쭉 철없는 아주버님과 뻔뻔한 시어머니 탓에 고통을 받았는데요. 인간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호의를 베풀면 호구 취급하는 심리가 있더라고요. 저나 남편이나 더는 참지 않고 맘먹고 시원하게 갚아준 일이 있어 얘기해보려 합니다. 얘야,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런다. 우리 집안 장남 얘기다. 네, 어머님. 뭔데 그러세요? 최근 너나 보산이가 보내주는 용돈 말이다. 많이 줄었더구나. 우리 집안 기둥이자 장남인 기두가 학원 다닌다고. 돈 안 그래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맞는 일이니? 알아서 적당히 보내라고 했어도 이걸 줄이면 어떻게 생활을 하란 말이냐? 기두가 학원 못 다녀서 좋은 곳 취직 못하고. 그래서 너희들한테 피해가도 괜찮다는 거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어요, 어머님. 그런데 저희도 집 구할 때 빚낸 거랑 애 양육비며 이래저래 나가는 돈이 많아서요. 아주버님 취직한다는 것 때문에 한 달마다 80만 원씩 지금 거의 6년 넘게 도와드렸어요. 그런데도 취직 못하고 있으니까 저희로서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저희도 생계가 있어서 그러니 이해해주세요. 힘이 빠지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게 도리가 맞는 도리냔 말이다. 장남이 이 집안의 기둥이고 걔가 잘 돼야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거다. 놀고 먹는 데 쓴다고 해도 대줘야 할 판에 공부하겠다는 애 머리 끄댕이를 잡고 끌어내리려는 게 말이나 되니? 저희가 머리 끄댕이를 잡아요? 오히려 아주버님 도와드리려고 했으면 했죠. 일이라도 좀 해보면 나을 것 같다 싶어서 공장에 일자리도 소개시켜줬는데요. 근데 아주버님 첫날 하루 깔짝 일하다 도중에 도망가셨잖아요. 나이도 30 넘으셨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굴고 저희한테는 미안하다 말도 안 하시고요. 안 그래도 그 얘기 내가 언젠가는 따지려고 했었다. 걔가 워낙 고명한 학자 같은 성품인지라 애초에 공장 일 이런 건 맞지도 않아. 그래도 너희 체면 생각해서 하루 나가준 건데 이걸 이렇게 트집을 잡니? 오히려 나는 그런 거 억지로 강요한 너희들한테 더 서운하구나. 그럼 아주버님이 그렇게 말을 하시든지요. 연락을 해도 안 받으시고 돈만 내놓으라고 하시니 저희야 알 수가 없죠. 기두 성격까지도 트집을 잡는 거 보니 80만 원이 그렇게 아까운 거니? 너희 벌이에 이 정도면 솔직히 별 부담되는 것도 아니면서 말이다. 언제까지고 이렇게 부양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리고 학원에서 뭐 배운다 하시는데 뭘 배우는지 얼마나 배우는지 수업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내역 보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이 정도는 정당한 권리 아닌가요? 너랑 결혼하기 전에 우리 둘째 보산이가 군말 없이 형 지원해줬던 때가 그립구나. 이거 뭐 결혼하더니 지 마누라랑 지 새끼만 소중해진 모양이지? 애미랑 형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안중에도 없으니 참 실망이다. 내가 며느리를 제대로 못 들인 탓이지. 누굴 탓하겠니? 제발 어느 게 정상이고 아닌지부터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말하세요. 일단 월 50만 원씩은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거든요. 언제까지 아주버님도 저희 지원만 받고 사실 수 없잖아요. 알겠으니까 더 말하지 말거라. 필요한 거 못 쓰고 좀 불편하게 살면 혈압 좀 오를 뿐인데 뭐가 걱정이니? 혈압 올라서 확 쓰러져 버릴 거니까 그때 가서 후회는 하지 말고. 시어머니의 말이 불편하기는 했어도 참을 만은 했습니다. 당장 나가는 이자며 생활비로 힘든 중에 나갈 돈 조금이라도 줄일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참 황당한 게 제게도 돈을 받고 남편에게도 따로 돈을 요구했었더라고요. 어머님, 저번에 저희 얘기가 나눠서 용돈 보내기로 한 거 합의된 거 아니었나요? 그이한테도 돈 따로 달라고 하셨길래요. 용돈이 적은데 어떡하니? 우리 장남이 돈 필요하다고. 학원비 얼마 들어가는지 그럼 정확히 알아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한 달에 식비부터 해서 나가는 돈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고요. 그걸 알아야 심정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도움을 제대로 드리죠. 모자라면 더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걔가 지금 취직 못하고 있어도 우리 집안의 장남이야, 장남. 아주버님이 나름 공부 많이 한 것도 알겠고 지금 더 공부하고 싶은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남편은 차남이라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장 일했었잖아요. 아주버님 대학생활 신나게 보내고 졸업하고 나서도 한량처럼 지내실 때
남편은 줄곧 일만 해왔었다고요. 그걸 나중에 다 돌려주겠다는 말 아니냐. 원래 투자라는 게 될성불은 나무다 싶으면 떡잎 때부터 투자하는 법인 거 모르니? 그러면 그이는 될성부른 나무가 아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럼 나중에 언제 아주버님 덕을 볼 수 있는데요? 됐다. 이런 식으로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꼴 보니까 대답하기도 싫구나. 이제까지 너희가 줬던 돈들 나중에 절대 못 돌려받을 줄 알고 그거 갚을 의무도 이제 없어졌다.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이 그간 오죽 저희를 차별하셨나요? 명절에 가족끼리 모이면 장남이라고 운전도 안 하게 하고 그이 운전기사처럼 부려먹었던 것부터 서운한 게 한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용돈 계속 드렸었던 거 형제라서 그런 거지 애초에 돌려받을 거라 생각하고 드린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 네 말대로 돌려받을 생각 없었고 이쪽도 돌려줄 생각 없으니 문제없지 않니? 이대로 그냥 남남처럼 지내다가 장례식 때나 보자꾸나. 됐니? 어머님, 감정적으로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무리한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학원비며 이래저래 들어가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도움을 제대로 드리죠. 저희도 투자자라면 투자자인데 그 기업이 부실인지 우량인지 알 권리는 있는 거고요. 우리 장남이면 초우량 기업이지. 알면 알수록 너가 감탄할 거다. 하지만 기두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자 임금이기도 하다. 임금이 하는 행차에 신하될 사람들이 이것저것 따지고 감시하고 계산하는 거 봤니? 하여튼 너 이제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하나. 두고 보라던 시어머니는 기어코 제대로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를 종용해서 아주버님을 계속 지원하게 하시던 시어머니. 아프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금싸라기라 할 수 있는 서울 쪽 집을 아주버님에게 별 가치 없는 시골의 땅을 저희에게 물려주게끔 하셨죠. 시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자 남편은 제게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난 솔직히 재산 얼마 더 받고 덜 받고 이런 것 때문에 화나진 않거든. 필요한 사람이 더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차별이 나 죽을 때까지도 계속될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나. 어머님이 이러시는 이유가 대체 뭔지 모르겠어. 당신이 장남이 아니라는 것 때문만으로 이러는 거야? 사실 엄마가 당신한테 감추라고 해서 말 안 했었던 일이 있어. 엄마랑 형, 사실 친엄마랑 친형이 아니야. 뭐? 그럼 아버님 재혼하셨어? 나 기억도 잘 안 날 때 친엄마랑 이혼하고 지금 엄마랑 결혼하면서 형이 생긴 거지. 솔직히 나는 내가 차남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해왔는데 이제 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아빠도 엄마가 꼬드기는 말에 넘어가서 시골 땅 나한테 준 것도 서운하고 그래도 나은 정 아니라 기른 정이 있을 텐데 설마 그러시려고? 아무래도 안 되겠어.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든지 해야지. 엄마,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자. 나랑 형이랑 차별하는 거 내가 친아들 아니라서 이러는 거야?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받아들여 볼게. 내가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그래. 내가 차별하는 게 아니라 집안의 기둥은 장남이니까 그런 거다. 우리 기두가 잘 돼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라서. 알겠니?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만 해도 가족 부양하느라 고생 많았다면서 서울집 그이 주겠다고 하신 거 아직도 기억나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거 아버님한테 말해서 결정 바꾸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 그렇게 했는데 뭐 어쩔 거니? 어디 시부모가 한 일에 따박따박 따지고 대들고 있어? 따지고 들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 이제 형 지원 안 할 거야. 서울집이면 지원 없이도 먹고 살만할 거 아니야. 그 집 이미 내놓았다. 기두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이 안 되다 보니 이래저래 돈을 좀 많이 썼더구나. 여행도 가고 세상 두루두루 둘러본 것이니 낭비한 건 아니지만서도 사채까지 썼다고 하니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번에 집 팔고 나서 싹 다 갚을 예정이다. 사채까지 쓰셨다니 참 기가 차네요. 그럼 집 팔고 남는 돈은 얼마나 되는데요? 뭐 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기대하지 마라. 빚 다 갚고 나면 남는 거 하나 없으니까. 너희는 지금처럼 계속 도와주면 된다. 도와줄 의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래 가족끼리의 인연이라는 건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는 법이야.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게 가족이지. 엄마는 근데 왜 나 대학도 가지 말라고 했어? 내가 공부하고 싶다고 했는데도 머리 모자란 건 공장에 가서 돈 버는 게 상책이라며. 이건 친아들이랑 차별한 거 아니야? 집사람도 이미 다 아는 얘기니까 말 돌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똑바로 말해줘.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구나. 그런데 어쩌겠니.
나도 내 핏줄한테 조금 더 신경이 쓰였던 게 솔직한 심경이다. 그래, 대답 아주 잘 들었어. 앞으로 엄마랑 형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잘 알겠고. 시골 땅이라도 받게 해줬더니 고마워할 줄 모르고 대드는 걸 보니 기가 찬다. 그 땅, 네가 제대로 가치를 몰라서 이러는 거다. 내 애비가 나중에 분명 오를 거라고 그랬어. 아빠가 평소에 그렇게 말하시던 건 나도 들었어. 근데 하도 안 오르니까 엄마는 당장 팔아버리라고 하고 아빠는 안 되겠다고 다퉜던 것도 잘 알고 있거든? 엄마가 정말 오를 거라고 믿었으면 그거 나 주지도 않았겠지? 더 길게 말할 거 없다. 그래서 돈은 붙여주겠다는 거니 말겠다는 거니? 안 붙인다고. 앞으로 돈 한 푼 안 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래, 그럼 우리 인연은 이제 끝이다. 나중에 기두 성공해도 한 푼도 없을 줄 알아라.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었어요. 저도 똑같이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사채빚이 정말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죠. 그래서 몰래 아주버님을 몇 주 따라다녀 보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죠. 어머님, 우리한테 또 거짓말하셨더라? 이제 내 엄마도 아니니까 어머님이라고 부르지도 마. 그냥 할망구라고 해. 화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 문제는 뭐 나중에 말하기로 하자. 어쨌건 사채빚 많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더라고. 심지어 비싼 술집이며 음식점에서 맘껏 돈 써대고 있던데? 형이 원래 과소비가 좀 심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럴 수야 있지. 근데 부동산에 올린 서울집 매물이 생각했던 거 이상이더라고. 우리한테는 고작 해봐야 10억밖에 안 된다. 어쩐다 하시더니. 지금 보니까 20억은 되던데? 그 할망구한테는 더 실망할 거리도 없다.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더 신경 쓰지 말고. 알아보느라 고생 많았어. 아버님도 무슨 생각으로 그러신 건지 모르겠어. 평소에 우리한테 고생한 거 잘 안다 뭐다 하시더니 왜 시골 땅을 주셨을까? 설마 정말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셔서 우리한테 주신 건가? 뭐, 아빠야 정말 그 땅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으니까. 얼마 뒤 아버님이 정말로 미래를 내다보신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토지 수용을 통해서 시골의 땅이 국가에 팔리게 되면서 서울집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한 번에 벌 수 있게 되었죠. 신이 나서 서로 손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또 어떻게 아셨는지 연락을 취해오더군요. 우리 사랑스런 둘째야. 땅이 좋은 값에 팔렸다는 소식 잘 들었다. 우리 둘째에게 너무 좋은 소식이라 엄마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단다. 다신 안 볼 것처럼 구시더니 무슨 일이세요? 기쁠 때 가족이 다 같이 기쁘고 슬플 때 다 같이 슬퍼야 하지 않겠니? 애석하게도 지금 취직 준비만 7년째인 형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보사나. 너희 형이 불쌍하다면 제발 애미의 눈물 어린 호소를 들어주렴. 나 결혼 전에도 그 인간 계속 도와줬고, 결혼하고서도 당신 말 듣고 계속 형 지원했어. 이제 와서 엄마니 형이니 감성팔이 하지 말고 깔끔하게 그냥 인연 끊고 지내자? 장남이 성공해야 집안이 튼튼한 법이야. 당장 너한테 떨어지는 돈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골 땅 팔린 돈이며 모아놓은 재산 형한테 당장 다 양도하거라. 걔가 이제 공부 관두고 사업하겠다고 하는데 용기 낸 마당이거든? 이럴 때 얼른 불을 지펴야 하지 않겠어? 여보, 나 진짜 괜찮으니까 당신이 대신 욕 좀 해줘. 아무래도 나한테 욕 듣는 거로는 정신이 안 차려지나 봐. 진짜 다시는 안 볼 거니까 시원하게 7년치 우리 당한 거 욕 좀 해달라고. 보사나, 정신 차려라. 저 여우 같은 계집애한테 홀리지 말고 엄마 말 좀 들으라고. 결혼 전에 군말 없이 형 도와줬던 그 시절의 둘째로 돌아오렴. 진짜 정신이 제대로 나간 할망구네. 제발 부탁인데요. 네 잘난 아들이랑 제발 우리 앞에서 꺼져줄래요? 뭐? 이게 시애미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봤니 보사나 지금 얘가 하는 말본새 봤냐고. 우리 불쌍한 남편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공장 보내서 돈 벌게 한 것까지야 그렇다 치자. 그런데 아버님이 물려주신 유산까지 내놓으라 하고 부부 사이를 이간질해? 이러고도 당신이 엄마라 말할 자격이 있어? 인간이면 그러면 안 되지. 보사나 나 더는 못 참는다. 저거랑 당장 이혼해라. 안 그러면 엄마 장례 치르는 꼴 볼 테니까. 알겠어? 장례식 때 내일 조회금은 이제까지 드린 돈에서 차감해 주세요, 아줌마. 보사나. 꺼지라고요. 이 할망구야. 마지막까지도 뻔뻔한 요구를 하던 시어머니.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버님의 사업이 다 망했다면서 질리지도 않고 또 돈을 요구하며 매일같이 집에 찾아오더군요. 남편과 저는 무시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연락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직장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지만 경찰에 끌려가고서부터는 잠잠해졌네요. 지금 남편과 저는 골칫거리이던 시모와 아주버님의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하더라도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죠. 뻔뻔하고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사연이 조금이나마 격려와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강화도에서 친정 부모님과 카페, 펜션 사업을 하고 있는 35살 여성입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한 회사에서 남편을 만났고 1년 정도 연애를 하던 중 갑작스레 아이가 생겨 결혼했었죠. 왜 과거형이냐고요? 지금은 이혼한 남남이거든요. 아이는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하늘로 떠나보냈습니다. 갑작스레 생긴 아이이기도 하고 당시에 회사를 다니고 있던 터라 제가 몸 관리를 소홀히 했었나 봐요. 그래도 금방 정신을 가다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이혼 이야기예요. 이혼의 결정적인 사유는 결혼하고 변해도 너무 변한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아이를 떠나보내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 집구석에서 온전한 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바로 제 이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강화도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워낙 크게 농사를 지었던 터라 부유했습니다. 농사 지어서 얼마나 남느냐 하시지만 규모도 워낙 크고 계절마다 재배하는 작물도 틀리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수확량이 상당했고 그만큼 수익도 어마무시했죠. 오랫동안 강화도에서 터를 잡고 살아와서 집터라던가 가진 땅이 제법 되는 걸로 알아요. 그런 집안에서 저는 무남동녀 외동딸로 가족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반대로 시댁은 남편이 어려서 시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시어머니 혼자 남편을 키워오셨어요. 연애 시절부터 남편은 저라면 껌뻑 죽는 스타일이었고 저를 많이 배려해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연애하면서 아이가 생겼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상견례까지 프리패스로 진행했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시댁은 친정이 부유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얘, 결혼 준비는 어디까지 했니? 어머니, 잘 지내셨죠? 저희 이제 신혼여행지만 고르면 되거든요. 가구나 이런 것도 어제 주문했고요. 날짜 맞춰서 배송 오기로 해서 다음 주에 집에 들여놓기로 했어요. 왜요? 왜긴 신경 쓰여서 그렇지. 전부 다 내가 말한 브랜드에서 산 거지? 그럼요.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어머니가 알려주신 곳에서 맞춤 제작으로 다 주문했어요. 잘했네. 가전은 다 맞춘 거 맞지? 가장 최신 버전으로 샀고? 네. 신혼여행지가 워낙 많아서 어디로 할지 고민이네요. 그건 걱정할 것 없다. 내가 그럴까봐 미리 다 알아봤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신혼여행은 이태리로 가거라. 내가 비행기 표랑 숙소까지 다 예약했어. 결혼식하고 다음날 새벽에 출발할 거니까 준비해놔. 우와, 이탈리아 처음 가보는데요. 그런데 어머니도 가세요? 그럼 내가 해외 가본 건 필리핀이 전부라서 이참에 너희들 따라서 유럽 좀 가보려고. 안 되니? 신혼여행인데 어머니가 따라가신다고요? 그이랑 아직 이야기를 제대로 안 해봐서요. 그건 걱정할 거 없다. 내가 알아서 잘 이야기해놨어. 너는 꾸민비 나한테 줄 생각 말고 그 돈으로 나 여행 가서 입을 옷이랑 들고 다닐 가방이랑 괜찮은 걸로 골라놔. 네? 제가 어머니 취향을 어떻게 알고요?
그리고 저희 신혼여행에 어머니도 같이 가신다는 게. 너는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가는 것만 같이 가고 방해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속이 좁아서야 원. 아무튼 내가 메시지 보내놓을 테니까 필요한 거 사서 진우 편으로 보내. 네, 알겠습니다. 자기야, 어머니 연락 오셨는데 신혼여행 같이 간다는 거 왜 나한테 미리 말 안 했어? 아, 그거. 엄마가 그저께 이야기하시는데 이미 표랑 다 결제하셨더라고. 내가 미리 말한다는 걸 깜빡했네? 아니, 요즘 누가 신혼여행을 시어머니랑 같이 가? 에이, 그래도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언제 가보겠어?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이게 말이 되냐고. 가전이며 가구며 하도 난리 치셔서 원하는 대로 다 맞추고.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내색 안 한 거 몰라? 우리 결혼이지 어머니랑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그리고 당신이 융통성 좀 부리면 안 돼? 뭐?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어머니한테 지금까지 안 맞춘 게 뭔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도 간섭하셔서 스트레스 받는데 당신이야말로 너무 안일한 거 아니야? 당신이 임신해서 지금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면 안 돼? 그게 심신 안정에도 좋다잖아. 응? 내가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없던 원형 탈모까지 생겼다고. 결혼식에서 올림머리는 고사하고 단발로 자르고 면사포로 가려야 할 판인데 당신이 내 마음을 몰라줘도 너무 몰라주는 것 같은데? 이럴 거면 어머니랑 둘이 살지 왜 나랑 결혼하는데? 아, 자기야. 정말 미안해.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는지 몰랐어. 내가 사과할게. 이따가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 시어머니는 결혼 준비를 도와준다는 핑계로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결혼하는데 신혼부부가 머리 맞대서 아기자기하게 신혼집을 꾸며나가는 재미 따위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저는 임신까지 한 몸으로 시어머니의 상상 그 이상의 잔소리를 받아내느라 원형 탈모까지 생겼었어요. 결국 저는 한껏 몸도 예민해져 있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유산을 하고 말았어요. 아이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결혼에 대한 부담스러움에 파혼을 선언했었습니다. 보름 가까이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와 울며 빌며 저에게 매달렸고 신혼여행에 시어머니가 따라가지 않는 걸로 합의하고 다시 결혼 준비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렸고 저희 부부 둘만의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문제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부터였어요. 신혼집에 새가전, 가구들이 있으니 시어머니가 안부차 방문한다며 매일같이 드나들더니 눈독을 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도 냉장고, TV, 세탁기 등 다 바꿔달라며 저희 부부에게 떼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굳이 새 거 살 필요도 없었고 이미 바꾼 지 3,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들이라 대부분이 새 거였어요. 그러다 처음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신혼집에 왔던 시어머니가 식탁 위에 놓인 제 카드를 마음대로 가져가서 쓰셨거든요. 무려 700만 원이나 말입니다. 저는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 혹시 제 카드 가져가셨어요? 그래, 네 카드 나한테 있는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렇죠. 어떻게 한마디도 없이 제 카드를 가져가서 쓰세요?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냐? 어차피 너 내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하잖아. 그럼 카드값도 내 아들이 내는 거지. 그리고 이깟 거 얼마나 썼다고. 아니,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제 카드잖아요. 한두 푼도 아니고 700만 원이나 결제하셨던데. 이건 좀 심하잖아요. 가족인데 뭐 어떠냐? 제가 잘 쓰지도 않는 카드인데 알림 설정 안 해놔서 고지서 보고 알았거든요. 왜 마음대로 쓰시는데요? 아니, 너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니? 보니까 너희 친정 좀 여유롭던데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저희 친정 돈이랑 제 카드랑 연관 짓지 마시고요. 지금 어머니가 사과하셔야 할 상황인 거 모르세요? 너 기본적인 예의가 없구나. 너 친정에서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러니? 그깟 돈 몇 푼 좀 썼다고 이렇게 시애미를 잡아? 잡다니요. 어머니가 절 잡으시겠죠. 저 이직 준비한다고 회사 관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이가 주는 돈 쓰는 거 아니에요.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쓰는 거고 각자 관리하는데 무슨 소리세요? 이번에 쓴 건 더 이상 말 안 할 테니까 당장 카드 돌려주세요.
시어머니는 제 카드로 정말 온갖 사치를 부리셨더라고요. 기름값이며 마트에서 장 보는 건 기본이었고요. 피부과에서 피부 관리를 받는다던가 명품 가방을 사기도 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주고받은 것도 간단하니까 꾸민비라 생각하고 좋게 넘어갔습니다. 큰 소리 내봤자 제 결혼 생활에 잡음만 들려올 게 뻔하고 심적으로 안정이 필요했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이직 계획을 세우고 있던 참이라 벌이가 없었어요. 제가 가진 돈으로 겨우 메꿨고 생각보다 이직이 쉽지 않아서 결국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틈만 나면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거나 나중에 돈 줄 테니 카드 빌려달라고 한 게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남편한테 메꾸라고 잔소리도 했지만 듣는 둥 마는 둥 하길래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환갑인데 용돈 드리게 1,000만 원만 줘봐. 1,000만 원? 지금 1,000만 원이라고 했어? 1,000만 원이 네 집게 이름도 아니고 그렇게 쉬운 금액이니? 왜? 당신 요즘 일한다며 그럼 그 정도 돈은 있을 거 아냐? 예전 직장 퇴사하고 받은 퇴직금도 있을 거고. 장난하니? 당신이 결혼하면서 생활비를 줬어 뭘 했어? 그리고 어머니가 내 카드로 1,000만 원 넘게 쓰고 다닌 바람에 내가 그거 다 메꿨잖아. 난 돈 없어.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당신 거지야? 뭐? 말 다 했어? 이미 1,000만 원 이상 어머니 사치 비용으로 들어갔는데 뭘 또 1,000만 원씩이야. 말 그렇게 할래?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건데 난 1,000만 원 줄 생각 없으니까 당신이 드리던지 알아서 해. 10만 원,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이 뭔 말이야. 너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나. 남편 놈은 자기가 한 짓은 생각하지 않고 저에게 시도 때도 없이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시어머니 생신 땐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달라고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군요. 평소 시어머니나 남편의 행실이 좋기라도 했으면 저와의 사이가 정말 막역했으면 아마도 드렸을 겁니다. 해외여행, 사고 싶은 거 사서 쓰시라고 말 안 해도 제가 드렸을 거라고요. 그런데 더 유치하고 웃긴 건 시어머니 생일 때 아무것도 안 했다고 남편 놈이 복수한 거 있죠? 자기들은 하고 싶은 것, 돈 쓰고 싶을 때 막 쓰면서 정작 저희 친정엄마 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로켓 배송으로 9,900원짜리 잠옷바지 하나 주문한 게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서운하고 어이없었는지 친정엄마가 저에게 연락하셨어요. 원래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못하시는 분인데 이건 경우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 거니까요. 예,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박서방이랑 사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내 생일이랍시고 연락 안 한 건 바쁘다고 쳐. 이해한다 이거야. 근데 저번에 너한테 뜯어간 돈이 얼만데 나한테 꼴랑 내복한 벌이냐? 내복? 누가? 누구긴 누구야. 박서방이 우리 집으로 주문했더만. 내가 이거 받고 기뻐할 줄 알았나 보지? 어쩜 사람들이 염치가 그렇게도 없다니? 아휴, 엄마 그러려니 하자. 나도 진작에 포기했어.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 어머니가 내 카드 마음대로 쓰신 거. 아니, 그나저나 안사돈은 너한테 제대로 사과했어? 어쩜 그렇게 몰상식해? 혼자 박서방 키워왔다고 해서 그래도 사람이 기본도리는 하는구나 했는데 어쩜 그렇게 양심이 없는지. 그러게 말이야. 엄마 파혼하고 화해하지 말 걸 그랬어. 내 말이 그 말이다. 어휴, 그놈의 정이 뭔지. 내가 너 이런 취급받으라고 시집 보낸 거 아닌데. 속상해 정말. 미안해, 엄마. 이런 못난 모습 보여서. 네가 왜 미안해. 그 집안 사람들이 미안해야지.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엄마한테 말해. 알겠지? 역시 내 생각해주는 건 엄마밖에 없어. 내가 또 연락할게요. 당신 나랑 대화 좀 해.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말도 안 하고 엄마한테 뭐 잠옷바지 하나 덜렁 보냈다며. 그게 뭐 어때서?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뭐가 어떻다는 건데 이야기를 해보시라고. 내가 어머니한테 지금까지 쓴 돈 하나하나 나열해봐. 엄마한테 생일 축하드린다는 그런 말 한마디를 못 해주니? 9,900원 잠옷바지? 누구 약 올리냐? 그러는 너는 우리 엄마 환갑 때 뭐 했는데? 내가 1,000만 원 달라고 했을 때 네가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만 안 했어도 나도 안 이러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역지사지 당하니까 이제 좀 알 것 같냐? 미친 거 아니야? 말이 안 통하네.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동안 한 거 생각해서 말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잖아. 뭘 더 바라는 건데? 나도 너 한 만큼 해드린 건데. 그리고 장모님이랑 우리 엄마랑 같냐? 그건 무슨 소리야? 장모님은 딸 낳았고 우리 엄마는 아들 낳았는데 그 차이를 넘을 수 있냐 이거지. 옛날 같았으면 장모님 뼈도 못 추렸어. 진짜 지랄도 유분수다. 그 말 후회하게 해줄게. 뭘 어쩌려고?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식 이후로 행복했던 적이 단 하루도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 시어머니는 결혼한 지 반년 넘었으면 아이 소식이 있어야 하지 않냐며 저를 갈구기 시작했습니다. 유산한 지도 제법 시간이 지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제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아이를 원하기만 해서 생기나요? 하늘을 봐야 별도 따고 달도 따고 하는데 마음도 예전 같지 않고 온종일 스트레스 받는데 생길 아이도 짜증나서 떠나갈 판이었습니다. 남편과 한바탕 하고서는 기분이 더러워서 며칠 밤을 지새던 와중에 남편이 사고까지 쳤어요.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에 사업을 하고 싶다며 사표를 내던지고 왔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잘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사시던 집 전세금까지 말아먹고는 답답하다며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오갈 곳이 없어지게 된 상황에서 결국 저희 신혼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제 스트레스는 더욱 극에 달했고 대놓고 친정에서 돈을 빌려오라는 남편과 몸싸움까지 했습니다. 고성이 오가며 몸싸움도 하고 이웃집에서 찾아올 정도로 크게 싸웠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남편에게 뺨도 맞고 시어머니에게 머리채까지 뜯기며 온갖 수모를 당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내 인연, 네가 감히 어디라고 집을 나가? 당장 들어와서 내 아들 밥 차려. 제가 왜 그 집에 다시 들어가죠? 저 그렇게 좁히실 때는 언제고 이제 밥할 사람 없다고 저 부려먹으시려고요? 이제 그만 스트레스 주세요. 내가 너한테 스트레스를 줘? 도움을 줬으면 줬지. 이 배은망덕한 년아.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와. 서로 싸우다가 감정 격해져서 그런 거니까 화해하고 다시 예전처럼 살자고. 당신은 그게 돼? 감정이 격해져서 와이프 뺨 때리고 발로 차냐? 너 같으면 그 집에 다시 가고 싶겠어? 야, 내 아들한테 너라니. 하늘 같은 남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야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제 이름 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도 앞으로 저 볼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그 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말이야? 못할 것도 없지. 이왕 이렇게 된 거 갈라서자. 난 더 이상 당신이랑 살 자신 없어. 결혼하고 나서 단 하루도 행복하지가 않다고. 말이면 단 줄 알아? 네가 아내 노릇, 며느리 노릇 잘했으면 이런 결과 초래하지도 않았어. 끝까지 내 탓이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 너 우리 엄마 생일도 그래. 말 한마디 없이 그딴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 내 카드로 1,000만 원 넘게 쓸 때 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잖아. 나 일도 안 하고 있던 상황에 네가 생활비를 주기를 해 뭐를 해? 네 엄마가 싼 똥 내가 다 치우고 우리 친정 핑계 대면서 돈 가져오라 그러고 무슨 거지 같은 집구석도 아니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거지 같은 집구석? 그럼 거지 같은 거 아니면 뭐야? 신혼여행에 따라간다고 했을 때부터 이 결혼은 하는 게 아니었어. 그건 이미 지난 일이잖아. 왜 과거까지 들춰서 그래? 다 필요 없어. 길게 말할 이유도 없어. 우리 이혼하자. 어디서 감히 이혼을 논해?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없던 일이 되는 거냐? 이 CM이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던 거예요. 얼마나 엉망으로 행동하나 지켜본 거라고요. 저는 더 이상 같이 못 사니까 그 집에서 행복하게 아드님이랑 지지고 볶고 사세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이혼? 쉽게 못 해주지. 위자료 1억 가져오면 이혼해 줄게. 내가 받았으면 받았지. 당신한테 위자료라니 말도 안 되지. 이혼하기 싫어? 그럼 소송 걸게. 단단히 준비해.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어요. 하지만 되려 위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이혼은 없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더군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약점을 잡기 위해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몰래 설치해둔 홈캠에 찍힌 폭행의 증거, 제 카드 내역으로도 충분했지만
더 강력한 한 방이 필요했죠. 심부름 센터를 이용하니 생각보다 쉽게 뒷조사를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사업을 한다며 이리저리 돈을 빌리고 대출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무려 빚이 2억이었어요. 그리고 바람을 피우며 상간녀에게 돈까지 퍼다 나르는 정확도 포착했지요. 알고 보니 사업하다 망한 것도 상간녀한테 돈 갖다 바치느라 핑계댄 거였습니다. 당신 정말 이혼할 거야? 내가 빈말로 그런 거 같아? 이미 변호사 선임 끝냈고 곧 소장 날아갈 거야. 당신도 준비하는 게 좋을걸? 정말 이럴 거냐고. 그리고 이혼하면 당신이 손해야. 알아? 내가 왜? 이혼할 수 있는 증거는 나한테 아주 차고 넘치거든? 합의 안 하면 폭행죄로 고소해버릴 거야. 뭐? 증거? 폭행죄? 내가 그런 걸로 무서워할 것 같니? 너 위자료 가져오기 전에는 이혼 합의 안 해줄 거야. 아, 그 돈 갖다 주면 고스란히 그년한테 전해주게? 그년? 그년이라니? 모르는 척 하지 마. 김가영이라는 여자 알지? 내가 모르고 있을 줄 알았어? 그리고 집에 폼캠 설치해둔 거 모르지? 당신이랑 어머니가 그날 나 짓밟고 때린 거 동영상으로 다 갖고 있거든? 뭐? 홈캠? 너 그거 사생활 침해인 거 몰라? 어머니가 예전에 내 카드 가져가서 돈 쓴 것 때문에 혹시 몰라서 말 안 하고 설치해뒀지. 그리고 사생활 침해라니. 집에서 잠만 자고 나가면서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뭔 침해? 와, 너 정말 무서운 여자구나. 그걸로 우리 감시하고 있던 거네? 감시?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해. 어머니 우리 집에 살면서 안방 들어와서 내 물건 만진 거 다 알고 있거든? 그것도 다 증거로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혼에 합의하는 게 좋을 거야. 적어도 내가 유리하거든. 안 돼. 이 이혼은 정상적이지 않아.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이래? 정신 차려. 정신은 네가 차려야지. 자꾸 연락하지 마.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접근 금지며 통신 제한이며 법적 조치할 수 있는 건 다 걸어버릴 거야. 뭐? 야. 저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들이밀며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와 살림을 합치면 그만이라며 빚내서 저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해 주더군요. 이거 먹고 떨어지라면서요.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었고 상간녀 소송도 걸어서 2,200만 원 받아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에게 더 이상 뜯어먹을 돈도 없거니와 되려 저에게 돈을 뜯기고만 상황에 더 이상 남편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었는지 그동안 받았던 돈을 모두 가지고 잠적해버렸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길거리에 나아지게 되었고 3억 가까이 되는 빚이 생겼어요.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강화도에 있는 친정에까지 찾아오며 빌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하고 접근 금지, 통신 제한을 걸어버렸습니다. 서울을 오가며 생활하다가 이혼 후 친정집으로 아예 들어갔어요. 위자료로 받은 돈과 제가 가지고 있던 돈, 그리고 땅 일부를 정리해 카페와 펜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큰 마음 먹고 시작한 사업은 성수기에는 월 3천만 원, 비수기에도 월 1천만 원 이상은 벌며 성공적이었어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조금씩 흥미가 생겼는데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준비했던 게 도움이 되었거든요. 남편은 여전히 친정엄마나 아버지에게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연락이 오곤 하지만 매번 퇴짜 맞고 있습니다. 접근 금지를 해놓은 덕에 찾아오지도 못하고 있네요. 친정 아버지 말로는 천안에 있는 화장품 공장에 취직했다고 하는데 자세히는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완벽한 100% 죽이 잘 맞는 경우는 없겠지만 되려 독이 되는 경우도 드물다고 생각해요. 사랑해서 한 결혼이지만 결혼에 있어서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새삼 느끼는 경험이었습니다. 좋은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고 제 할 일에 집중하면서 살려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되셨으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